참 놀랍습니다. 미 SEC가 이번 블록파이와도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시장의 화살은 다시 한번 SEC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데, 지난 FTX 파산 당시에도 게리 갠슬러와 FTX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라는 청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FTX 사태가 워낙 여러 문제들을 낳고 있는 터라 뒤로 밀려났었지만, 리플과 SEC의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이 완료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었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SBF의 이제 뒤를 게리 갠슬러가 봐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리플을 비롯한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소송으로 협박을 하면서 정작 FTX가 시장의 장악력을 높일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것인데, 현재 FTX 사태와 이번 블록파이 파산으로 인하여 리플과 SEC 간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SEC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거의 깡패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폐 업체의 뒤를 봐주고 있었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FTX 파산의 여파로 블록파이가 파산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립토 마켓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72% 상승한 16,49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3.50% 상승한 1,21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7위의 XRP는 2.48% 상승한 0.39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8.26% 상승한 0.1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7.9%, 17.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2%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 또한 62%로 숏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롱 포지션이 51.7%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어려움을 겪던 암호화폐 대출업체 이 블록파이가 오늘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블록파이는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뉴저지주 파산 법원에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발표하였는데, 이 블록파이와 관계사 8개에 대한 파산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챕터 11 파산의 경우는 미국 연방파산법에 의거한 파산 절차로 채무자의 영업활동과 채무, 자산의 대대적인 개편을 수반하는 회생 파산입니다. 이 파산 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며 회생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법정 관리와 유사한데요. 지난 11일 FTX가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서 챕터 11 파산 신청을 했다고 밝힌 지 17일 만에 블록파이마저 무너진 것이죠. 이 FTX 붕괴에 따른 암호화폐 업계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블록파이 측은 트윗을 통해 FTX의 붕괴 즉시 이제 블록파이 경영진은 고객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2억 5,690만 달러, 하나 약 3천억 원 가량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구조 조정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블록파이가 제출한 파산 신청 서류에 따르면 이 블록파이는 10만 명 이상의 채권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개가 된 가장 큰 규모의 고객 잔고는 2,800만 달러, 하나 약 37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블록파이는 앞서서 FTX의 미국 자회사인 FTX US에 2억 7,500만 달러를 대출한 바 있었는데요. 이 FTX와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파산으로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손실이 있음을 인정했고 곧바로 자산 출금을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블록파이의 파산은 FTX의 파산을 제외하면 파산한 암호화폐 업체 중 가장 덩치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블록파이의 무담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 중인 곳은 안쿠라 트러스트 컴퍼니가 약 9,767억 원, FTX US 운영사인 웨스트 렐름샤이어스의 경우는 약 3,860억 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 SEC의 경우 놀랍게도 약 401억 원의 무담보 채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미 SEC가 이번 블록파이와도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시장의 화살은 다시 한번 SEC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FTX 파산 당시에도 이 게리 갠슬러와 FTX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라는 청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FTX 사태가 워낙 여러 문제들을 낳고 있는 터라 뒤로 밀려났었지만 리플과 SEC의 아미쿠스 브리프 제출이 완료가 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SBF의 뒤를 게리 갠슬러가 봐주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리플을 비롯한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소송으로 협박을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FTX가 시장의 장악력을 높일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것이죠. 현재 FTX 사태와 이번 블록파이 파산으로 인하여 이 리플과 SEC 간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SEC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거의 깡패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폐 업체의 뒤를 봐주고 있었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재 SEC가 리플사의 발목을 잡으며 내미는 증거들, 발언들의 신뢰도 또한 당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 여론은 안 그래도 리플사 방면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리플사에게는 소송적인 측면, 굴러들어온 복덩이 같은 느낌이 들 텐데요. XRP 투자자 입장에서 이 소식만 본다면 이제 다소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 산업 전반으로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이번 블록파이의 파산을 시작으로 다른 거래소들, 업체들에게는 영향이 없을지 참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블록파이 또한 절대로 작은 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에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언급들 또한 나오고 있는데 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상품 전략가 마이클 맥글론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은 현재 가격에서 무려 38%가량 더 떨어질 수가 있다. FTX 붕괴 영향으로 비트코인은 1만에서 12,000달러 부근이 바닥이 될 것이고 이후 반등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정말로 1만 달러대까지 떨어진다면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의 경우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은 역사적으로 58에서 61%가 수중에 있을 때 매크로 사이클 바닥에 도달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의 맥스페인, 즉 가장 많은 옵션 매수자가 프리미엄을 잃는 가격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저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같은 가격대를 보면서 상반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에 현재 단기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23일 발표된 11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정례회의의 의사록 이후 연준의 긴축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금리와 달러가 모두 약세로 전환한 가운데 투자 심리를 이끌고 있는 금리의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다가오는 12월 2일 발표될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로 시험에 직면할 예정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는 미국 경제가 11월 20만 건의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월에 창출된 신규 고용 건수인 26만 1천 건보다 줄어든 수준입니다.
또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느린 증가세가 돌이는 것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다만 지난 6번의 고용 보고서 중 5번이 시장의 예상보다 좋았던 바 있어서 시장의 경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고용은 연준의 긴축 기조, 즉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강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인데요. 이 시장의 포커스가 연준으로 향하면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주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 의사록이 예상보다 완화적인 분위기를 보여주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제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이죠. 이 고용 보고서를 비롯해 소비자 신뢰 지수와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로 인식이 되는 공급자 관리 협회 ISM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역시 주목해야 할 데이터인데요.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이 경제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연준의 베이지 북에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은 4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세를 겪고 있는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의 소비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한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의 시작점인 블랙 프라이데이의 소매 매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지만 이제 7.7%에 달하는 인플레이션과 비교하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매출이 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현재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경제학자들은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는데 바로 고용입니다. 많은 기술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에 앞장서는 등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이전의 침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강력한 고용 시장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 경기 침체 우려에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약해지면서 메타나 아마존, 골드만삭스 등의 대기업들이 정리 해고를 발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고보다는 인력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추가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 예상보다는 내년이 괜찮겠지만 이 역시 경기 침체는 베이스로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가격이 급락하다가 다시 오르면 이제 투자자들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기본적으로 코인 투자이죠. 물론 알트만큼 가볍게 사는 코인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을 매매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덩치가 크다 보니 움직임이 굼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알트에서 진절머리가 났거나 비트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게 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알트를 하다가 비트코인에 다시 투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알트코인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흐름 면에서 훨씬 짜릿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비트코인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반드시 올라간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알트로 벼락부자가 되는 것보다 꾸준히 투자해서 확실한 부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비트코인 투자자의 마음이죠. 이 문제는 처음 투자를 하면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분할 매수는 잘합니다. 참 어렵지 않죠.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잘 모르겠으면 그냥 날짜 정해놓고 매월 정해진 금액만큼 비트코인을 주워 담으면 되기 때문인데 문제는 매도에 있습니다.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사다가도 매도할 때를 못 잡아서 의외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평단가를 낮추면서 보유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이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을 사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는 부자들이 하락할 때 매수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락하면 매도하고 부자들은 하락해서 다 죽는다고 할 때 매수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차이인데요. 이 매도라는 것은 사람마다 분명히 기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 매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게 정답은 없지만 비트코인을 영원히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이제 존중하지만 저의 경우는 확실한 매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10만 달러, 30만 달러, 50만 달러에 각각 30%씩 매도를 하는 것이죠.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성장은 하겠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확연하게 저하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기가 투자하기에 골든타임이라 보고 있으며 다음 상승장에 비트코인은 최소 30만 달러, 최대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참 힘든 시간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의 시기가 투자하기에 더없이 좋은 때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행동이 나의 자산의 수준 또한 남들과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크립토 마켓은 더욱 성장하고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